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 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뉴스들이 이상하게 어떤 뉴스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어떤 뉴스는 현재 무너져서 상황이 심각하다, 서로 상반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뉴스를 믿어야 되고, 어떠한 지표를 우리가 등대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보고, 그에 따른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하나를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는 지방에 미분양이 쌓이는데 서울은 로또 청약 광풍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하고 서울하고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고, 비슷한 식의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 아파트를 사겠다더니 소식이 끊겼다. 대출 절벽에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도 이거 역시 피해갈 수 없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 개를 보게 되면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상당히 다릅니다. 하나는 서울은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 로또 청약이 나오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서울 역시 지금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서울은 수억 원씩 차익이 날 그런 아파트가 지금 청약을 하고 있고 인기를 엄청나게 끌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뉴스 보실 때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뉴스에 나온 동네가요. 신천동하고 대치동이에요. 신천동은 뭐 롯데월드 옆에 있는 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치동은 뭐 말 안 해도 드라마고요. 이 두 군데는요. 초가집을 지어도 비싼 동네예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동네고요. 이런 동네를 가져다가 마치 서울 전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는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에 더불어서 해당 뉴스가 또 무슨 말을 했냐. 이렇게 청약이라든지 경쟁률이 심화가 되고 있고 서울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니 수도권은 심지어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가 혹하죠. 뭐야.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췄고 곧 있으면은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출 것 같고 다시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들어오겠구나. 기다린 보람이 있겠구나. 조금만 참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란 말이에요. 자, 잠깐만. 그러면 서울은 그렇다 치고 수도권은 그렇다 치고 지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방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 준공을 했는데도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 상태로 있는 악성 미분양, 이런 아파트의 경우에 수도권은 지금 줄은 게 맞습니다. 2.7% 정도 줄은 게 맞는데 지방은 계속 늘고 있어요. 3.8% 늘었고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지방은 이유 없이 아파트를 많이 지었고 이로 인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지금 과도하게 많은 상태다. 수도권은 사람이 많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버티고 있는 거지만 지방의 붕괴가 굉장히 심하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어떤 뉴스든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지금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러면 지방은 죽든가 말든가 뭐 상관없어.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40%가 수도권에 몰려서 사는데 뭐 지방이야 뭔 상관이야. 촌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 경기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수도권은 리스크가 지금 없을까요? 정말 박수치고 있어도 될 시기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거 역시 지표가 나와 있어요. 대출 규제를 하면서 거래가 정체되거나 아니면은 팔려고 급하게 내놓은 매물이 2개월 사이에 5.5%가 증가를 했습니다. 좋은 자리의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사실 그 가치가 뭐 엄청나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정말 왜 이렇게까지 올랐지 싶은 곳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곳들의 아파트는 결국 지방하고 똑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S급 부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결국 나 역시 지방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막 청약만 되면은 10억 번에 얼마 번에 이런 얘기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 역시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상관없겠지. 뭐가 문제지? 지금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잠깐 주춤하는 건데 우리는 괜찮을 거야. 지방이야. 그래. 쟤네들은 원래 문제였어.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우리를 몰고 가는 뉴스가 진짜 하루가 멀다고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로.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누구라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동네에 살고 있지 않으면요. 그냥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지방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서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요. 왜 지금 아파트의 매물이 많아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뭐 서울 한복판이 됐건 어디가 됐건 지금 매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말 너무 간단해요. 대출 규제 때문이에요.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너무 높아졌고요.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금리 역시 전보다 올랐죠.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전보다 낮아졌어요. 여러모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다리면 될까? 대출 규제를 언제까지 할 거야? 곧 대출 규제 끝날 거 아니야? 이거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곧 있으면 대출 규제가 끝나고 다시 예전처럼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냉철하게 조금 더 부동산만 놓고 보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윤곽이 보여요. 우리는 미국보다 2%나 낮은 금리를 2년 이상 유지해온 나라예요. 나라가 거덜이 났어요. 너덜너덜해져 버렸어요. 세상에 미국보다도 우리가 금리를 싸게 유지를 했으니 버틸 요령이 있겠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부동산 폭등이 벌어졌었고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에 와서 한번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삼성전자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정치적 영향, 경제적 영향, 모든 영향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 말이 뭔 말인지 100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는 큰 기업이 낙수 효과로 서민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게 어려운 상황까지 와버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기업에 기댈 수조차 없는 게 뭐냐면은 기초과학 자체가 거의 전무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 실리콘밸리라든지 각종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IT, 첨단 테크놀로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 최고 인재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이 인재들은 엄청난 연봉과 혜택을 받으면서 그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재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의대, 법대, 공무원 이쪽으로만 다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는 자원도 없지, 기술도 없지, 뭐 간해수공업만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1960년, 70년, 뭐 80년 이때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뭔가를 개발하고 선도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후진국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렸죠. 똑똑하면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버리든가 한국에 있으면은 의사, 판사 같은 뭔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직종을 선택을 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지, 인재도 없는 거예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풀린다 한들 뭐가 바뀔까요? 이거를 우리는 몰라요. 국민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0.1%, 0.01%의 상위 계층들은 알고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모든 돈을 지네가 싹 끌어 모은 다음에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를 하냐? 우리 국민들한테 전가를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그게 지금까지 온 거고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지금 누구한테 왔습니까? 은행한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출을 받은 개개인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단추가 너무 잘못 끼워졌고 지금에서라도 뭔가를 다시 맞춰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왜 불쌍하냐면은 그 책임을 온전히 다 지고 있다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국민이란 존재는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득을 위해서라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죽을지도 어쩔지도 모르는 그런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게 전 세계 공통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규제를 가하면서 이런 욕망들을 적절하게 다스리면서 건전하게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죠. 정말로 진심으로 부동산을 잡고 싶으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은행에서는 대출 총량제를 실시하지 말고 개인별로 대출 총량제를 실시를 해버려야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을 살 때 기존에 받았던 자동차 대출, 신용 대출, 먼 대출 다 합쳤을 때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대출이 총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0만 원 내에서만 대출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자동차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대출 받은 게 10만 원 있었다면 집을 사는데 40만 원밖에 못 빌리는, 차라리 기업을 운영하고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곳에는 대출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엄청나게 줄여야죠. 지금 이게 뭡니까? 70% 80% 대출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대출이란 건 곧 돈을 찍어내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하나의 기폭제거든요. 일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출은 은행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상의 사이버 머니를 빌려주는 게 대출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거기서 온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개개인의 능력에 맞게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분수에 맞지 않은 집에 다들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금리 3%가 너무 비싸서 집을 못 사겠다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3% 금리가 너무 부담이 된다, 집을 사는데. 잘못됐죠. 3% 금리에 집을 못 사겠다란 말이 나올 것 같으면 본인이 살기 힘든 집이란 겁니다. 본인의 분수를 벗어난 집이란 얘기예요.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국민들이 34평의 신축에 진짜로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게 국민 평형, 국민 아파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미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3%가 아니고 금리가 5%가 되더라도요. 내 분수에 맞는 집에 들어가서 쭉 살 생각으로 그렇게 구매를 했다고 하면은 그런 말 안 나와요. 3%, 2% 후반 금리를 가지고 다들 중내산에 할 정도로 우리는 많이 약해져 있다. 국가가 땅 투기로 이렇게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재벌들만 배를 불리고 있고 모든 책임은 국민들한테 돌리고 있으니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나가야 될지 뉴스만 보고 곧 있으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다시 부동산이 예전처럼 돌아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발 제 방송을 보셨으면 조금 더 냉철하고 조금 더 다양한 지표를 좀 보시길 바랄게요. 그런데도 만약에 부동산 정책이 좀 풀리고 대출 규제가 좀 풀렸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정말 무서운 순간이 될 수 있으니까 막차를 태우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가득 실어가지고 바닥으로 꽂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으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라도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좀 바라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부동산에 관련된 너무 혼란스러운 뉴스가 많이 나오길래 그거 다 개소리다란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 부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답답하거나 짜증나거나 황당하거나 부조리한 일들이 있으면 제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성심성의껏 잘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